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You're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 It's under the lights when everything goes. Nowhere to hide when I'm getting you close. When we move, well, you already know. So just imagine. Nothing I can se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good creeping up on you, so just dance, dance, dance. Come on. All those things I shouldn't do, but you dance, dance, dance. Ain't nobody leaving, so keep dancing. I can't stop it. So just dance, dance, dance. So just dance, dance, dance. 자, 오늘은 쌤이 좋아하는 노래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선생님한테 신청곡 주시면 선생님이 여러분의 신청곡을 잠깐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고조선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청동기가 이제 한반도에도 청동기가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청동기 시대 하면 계급, 또 권력, 또 국가가 형성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보고 또 그런 점들을 또 알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시대의 지배자들의 무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이 대표적인 어떤 지배자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무덤이 바로 이 피라미드죠. 이 거대한 지배자를 위해서 이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 정도로 이 지배자의 권력이 그만큼 대단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자의 권위를 보여주는 이 무거운 돌들을 죽은 지배자를 위해서 끌고 오고 만드는 이 무덤 형식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고인돌이라고 하죠. 고인돌. 역시 이 청동기 시대 때 지배자가 죽었을 때 지배자를 위해서 만든 무덤 형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4대 문명처럼 우리나라에도 청동기 시대에 국가가 형성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바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에 건국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철기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철기 시대는 청동기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일단 철은 청동과 달리 풍부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청동은 농기구로 못 만든다고 했죠. 이 철기는 철제 농기구가 제작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철제 농기구는 이 돌로 농사 짓다가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으면 훨씬 더 생산량이 커지겠죠. 그러면 농업 생산량이 커지면 훨씬 더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권력도 강해지고 사회도 훨씬 더 복잡해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고 지배자는 단군 왕검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죠. 자, 근데 단군 왕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군이라는 의미는 제사장을 의미하고 왕검은 정치적인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단군 왕검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이 지배자를 단군 왕검이라 불렀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제사장과 정치적 지배자가 한 사람이구나. 재정일치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는 이 우리나라 고조선 건국 신화 알죠? 건국 설화.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 비밀이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조선의 영역은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추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교과서 36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먼저 탁자식 고인돌. 잠깐. 이 고인돌의 분포 위치가 이 고조선의 영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미송리식톡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손잡이도 달려있는 이걸 미송리식톡이라고 하는데, 이 토기가 고조선의 영역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비파형 동검, 우리가 그 악기 중에 비파라는 악기가 있죠. 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라 부르는데, 이것 역시 출토되는 지역이 주로 고조선의 영역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시험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탁자식 고인돌, 미송리식 토기, 비파형 동검, 사진까지 반드시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이 이제 발전을 해 나가는데,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했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더욱더 성장을, 발전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중국에서 위만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에 와가지고, 자기 세력을 끌고 와서, 고조선에서 앞으로 폭주하면서 살고 싶다라고 해서, 고조선 왕이 너무 반가워하면서, 위만이라는 사람한테 병사를 주고 국경을 지키게 시키는데, 위만이라는 사람이 국경을 지키다가 자기 세력과 받은 병사를 가지고 오히려 고조선의 왕을 공격해서 고조선의 왕이 됩니다. 위만이라는 사람이. 자, 그래서 이때부터를 위만조선이라는 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위만조선이라는 말로. 알겠죠? 자, 그래서 위만조선은 이 한나라와,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위만조선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이게 위만조선의 영역인데, 이 중국에는 한나라 있습니다.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고, 이 한반도 남부가 있죠. 이 위만조선의 위치를 보면 반드시 중국으로 가려면 중간을 거치고, 중국도 한반도 남부로 가려면 중간을 거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위만조선이 중간에서 여기에서 나는 물건을 위만조선이 좀 더 중개료를 많이 받고 한나라에 팔고, 역시 한나라에서 나는 물건을 중개료를 많이 받고 한반도 남부에 파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거대한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 경제적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다 보니까 한나라에서 이 고조선이 그대로 위만조선이 점차 성장해가는 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해서 한나라가 이 위만조선을 공격함으로써 결국에는 BC 108년, 기원전 108년에 위만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조선의 생활상을 보려면 이 8조 근법이라는 당시 고조선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조선 사람들의 생활상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이거 역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꼭 영상을 보고 필기해 옵니다. 절대로 친구들에게 필기를 보여주거나 친구들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